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측에서 6월 9일자 오늘자 보도자료로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학종 비교과 반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예 반영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건데 N수생 학생들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은 아예 반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올해 연세대학교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이런 강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게 연세대학교 보도자료 본문인데 블로그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생활기록부 중에서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이 아예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원서를 접수를 할 때 지금 이 기간에 해당하는 비교과 요소의 미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평가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0년 1학기 그리고 N수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통째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추후에 입시에서 반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건데 석소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오히려 이런 결단이 수험생들에게 좀 더 큰 혼란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적인 측면에서 3학년 1학기는 여러 평가 요소들의 결실을 이루는 시기예요. 1학년이 전공 탐색기, 2학년이 전공 진입기, 3학년이 전공 심화기라고 하면은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결실을 이루는 시기인데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탐구해온 실험이나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고 이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간 길러온 통찰력이나 탐구 역량을 베이스로 내신 강점 과목에 대한 특이점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사회문화 과목에 대해서 1등급을 받고 국제 분쟁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3학년 1학기에 대한 평가가 아예 반영되지 않으므로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평가 기준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타격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1, 2학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3학년 때 끝맺음하는 활동이 없네 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N수생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반수를 생각하고 3학년 2학기 내신과 비교과 요소까지 모두 싹 다 챙겨놓은 학생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비교과 요소를 제외한 교과 요소는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연세대학교 면접형 전형에 있어서는 이 내신 등급이 학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필연적으로 교과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가 이루고 있던 평가적 균형이 무너지고 교과 내신과 자기소개서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과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석소장이 생각한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신 등급을 겁나게 잘 챙기거나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겁나게 잘 쓰거나. 그런데 내신 등급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콘텐츠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3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멘션만 있을 뿐 이 3학년 1학기 활동들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는 멘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미반영 비교과 요소로 인하여 타격을 입는 성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완하는 컨셉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특정 활동 혹은 프로젝트 자체가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3년간 해온 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의지와 노력들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기소개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던 학생 자기소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번 써본 건데 기존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항.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의미 깊었던 활동 3가지 중에 한 가지 쓰는 활동인데 이 학생은 지금 동아리 활동을 선택을 했죠. 3학년 1학기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 중에 자기공진 무선기술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써져 있고 이 3년간 공학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동아리를 이끌어 왔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 인재가 되고자 굳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3년간 공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뒤에 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대로라면은 4학년 때 자기공진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탐구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세대학교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여러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교과서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던 기술을 직접 탐구했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물론 지적 탐구 역량을 비롯해서 탐구 활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에 대해서도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3학년 1학기 비교과가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중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긍정적인 점수의 지표를 줄 수가 없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활동 얼마나 많이 했나 비교과 스펙 싸움이 아니라 이 스펙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평가를 하는 전형이에요. 연세대학교의 평가 기준 자체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보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화면상으로 안 보이실까봐 제가 몇 개 읽어드리자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평가 요소들로 정해져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1학기 활동만 어필을 한 것이 아니라 공학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것을 토대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자기 공진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탐구 활동이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학업 역량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아도, 혹은 3학년 1학기 공학 동아리 활동 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전공 적합성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아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질문에 대한 플러스 점수는 받는 게 가능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활동만 저격해서 자기소개서에 엄청나게 써놨으면은 이 학생은 평가 요소가 없는 것으로 취급이 돼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요소가 없어지지만, 이 3학년 1학기에만 묶는 게 아니라 애초에 3년간 전체로 싹 다 묶어놓으면 입학사정관들도 이건 3학년 1학기에만 해당되는 활동이 아니니까 평가에서 제외를 못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다 탈탈탈 털려나갈 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은 평가 요소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연세대학교 비교과 요소 위반형 평가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플러스 점수를 최대한 받고 싶다면 위에 자기소개서 예시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3년 전체에 걸쳐져 있는 큰 흐름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든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든 누가 봐도 얘는 3학년 1학기 때문에 갑자기 비약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대 입시 생태계에 대한 파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측에서 이렇게 강수를 두었으니까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강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반영 안 한다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그래 연세대 그렇게 굴어라 우리는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3학년 1학기에도 정규 교육과정을 강행하고 있는 몇몇 수시 중심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우 유리해져요. 왜냐면 다른 학교는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스펙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어쩌면 3학년 1학기 비교과 요소가 결정적인 자기소개서 소재로 작성하는 반수생들이나 아니면은 대기반 성형으로 2학년 2학기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싹 다 고려대학교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